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 해보죠.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우주를 관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문학적으로 관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용해서 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빛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과 빛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천문학 관측, 다시 말해서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냐면은 도대체 빛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하고 빛 속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빛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빛의 본성과 빛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주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주를 관찰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천문 관측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제목 자체는 빛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여기에는 감마선이나 적외선이나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나 또는 마이크로파나 또는 라디오파나 등등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는 전자기파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노려볼 거예요. 왜 눈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주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관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봐야 우리는 그거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측정 도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크게 봤을 때는 빛의 본성과 빛의 속도에 대해서 빛의 속도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나 사진을 보여줄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는 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요 근래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진인 거잖아요. 여기는 용골다리 성운에서 이름은 우주절벽이라고 붙여져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를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있어 봐요. 한번 봐봐요. 감상을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거냐면 얼마 전에 올라간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우주 망원경이 찍어서 보낸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성운 속에서 아기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참 환상적이죠? 바로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망원경은 도대체 무엇을 바탕으로 어떤 빛을 바탕으로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임스 웹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듯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에요. 그렇죠? 1990년대경에 올라갔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최초의 우주 망원경인 거고 여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은 여기 크리스마스 성탄 전날 2021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우주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우주 망원경은 약간 성능이 달라요. 어떤 전자기파를 볼 수가 있냐면 다시 말해서 일단은 빛이라고 할게요. 어떤 빛을 볼 수가 있냐면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근자외선이나 또는 가시광선이나 근적외선 영역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은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 적외선의 분해능이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사람 눈에 맞게 이렇게 시각화적으로 처리를 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용구자리에서 우주 절벽이라고 하는 요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주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을 하려면 그러면 빛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빛에 대해서 용어 같은 것들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외선이라든가 가시광선이라든가 자외선 같은 용어들을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부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부터 시작을 해서 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본성이 뭐고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려고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빛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겠지만 빛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걸 맥스웰의 무지개라고 해요.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할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고 하는 영국의 상당히 중요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거를 그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스웰의 무지개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냈는데 하나는 파장 입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진동수 입장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파장으로 생각을 하던 진동수 입장으로 생각을 하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파장의 역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파장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편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파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호는 뭐냐면 여기는 피코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나노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크로, 미리, 그리고 여기는 미터, 그리고 여기는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란 사실은 전기당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 날아오는 거예요. 전기당이 이렇게 흔들려 오는 거를 우리는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는 지금 그 파장으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시광선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서 보라 색깔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색깔로서 인식을 하는 빨주, 노초, 파남, 보라고 하는 그죠? 무지개 영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는 흔들려 오는 전기당인 거예요. 그 전기당 영역이 약 한 700에서 800나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 한 400나노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색깔로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사람 눈에서는 약 한 700에서 800나노 정도로 긴 쪽을 빨간 색깔, 붉은 계열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보다 짧은 거 한 반 정도 되죠? 그보다 짧은 파장을 우리는 보라 색깔 또는 푸른 계열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런 색깔이 실제는 전자기파의 파장인 거예요. 파장. 그래서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노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붉은 색깔 어떤 걸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 파장은 700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실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사람 눈으로는 약 한 400에서 7, 800 정도 나노미터의 요 파장을 감지할지는 몰라도 실제는 그거 말고도 영역대가 상당히 브로드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보다 짧은 거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짧은 거를 X선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짧은 거를 감마선이라고 해요. 요게 나노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나노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만큼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영역으로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보다 긴 쪽으로는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나 TV파나 또는 라디오파나 바로 이렇게 장파 영역으로 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적외선 영역을 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외선 영역, 사람 눈에 보는 파장보다 긴 쪽을 이렇게 보는 망원경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근 적외선부터 가시광선, 근 자외선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역대가 좀 더 브로드한 거예요. 여기 가시광선을 보면서 여기 근 자외선도 보고 근 적외선도 본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파장대를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이라든가 은하의 모습이라든가 별의 모습을 전달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전자기파의 실제 본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쓰임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보죠. 쓰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도 만환경으로도 쓰여요. 감마선 만환경이라고 하는 걸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우주에서 감마선이 날라와요. 감마선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감마선 만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주 탐사를 하는데도 이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어떻게 돼요? 핵 반응에서도 여기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파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투과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전자 같은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감마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X선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쵸? 렌트겐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때문에. 렌트겐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빛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엑스레이라고 붙인 거예요. X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레이. 어떤 빛은 빛인데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X 모르겠다.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붙여요. 그게 지금도 우리가 엑스선 하는 병원에 가면 찍는 거 바로 거기에 기원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그렇죠? 자기 그 아내의 손을 찍었죠. 그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데 엑스선으로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뼈하고 반지가 보이죠. 바로 그 사진으로 렌트겐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딱 발표되자마자 어디에서 난리가 났겠어요? 맞아요. 의료용으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데 사람같이 특히 생명체는 파괴로 검사를 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크잖아요. 근데 엑스선이 투과도가 좋기 때문에 바로 이걸 가지고 인체 내부를 파괴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고 또 하나 요즘도 암치료 같은데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게 엑스선이에요.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자외선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좀 전에 우주 만환경에서도 이 영역대를 보는 만환경이 있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자외선을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햇볕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까맣게 타죠? 실제는 멜라닌 세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자외선이 원인이 돼서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자외선은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에 좋은 거냐면 우리가 비타민 D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는 게 태양볕 바로 거기서 오는 이 자외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또 하나 위험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체를 파괴할 수 있는데 대다수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오존층에서 여기에 있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오존층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상당히 생존에 지장을 받겠죠. 그게 여기 있는 자외선이고 그리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될 처음으로 우주를 관찰할 때 태양별 은하 우주를 관찰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빛들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든 만환경은 광학만환경이에요. 그 광학만환경 영역대가 바로 여기 있는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눈이 감지하는 영역대가 바로 여기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제 그보다 파장이 긴 쪽이 적외선이 있는 거죠. 적외선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적외선 촬영 같은 데 쓰여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허블 만환경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제임스 웹 만환경 같은 경우가 바로 요 영역대로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어떤 먼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거기를 이렇게 더 쉽게 진행해 올 수가 있어요. 파장이 짧으면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부딪혀도 튕겨 나가겠죠. 다시 말해서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산란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여기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길기 때문에 어떤 미립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거기를 이렇게 더 원만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강점도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적외선이에요. 물론 우주만환경에서는 약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고 지금은 쉽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웨이브하고 그리고 라디오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썼을 때 우리가 레이더 같은 것들이나 또는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에도 쓰는 거고 그리고 라디오파라고 하는 거는 통신할 때 쓰는 영역인 거죠. 지금 우리가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수신할 때 쓰는 영역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장파 영역도 있어요. 여기 뭐 보통 보면은 TV나 라디오파 같은 거는 미터대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정도로 이렇게 파장이 흔들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가시광선은 워낙 짧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워낙 작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영역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잠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잠깐 알아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다음 주제는 그리스 철학자부터 시작을 해서 빛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빛의 본성은 전자기파예요. 하지만 이게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빛의 또 하나 목적은 빛이 도대체
파동일까 아니면 빛이 입자일까 하는 거로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에 오기까지 엄청난 논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